자, 오늘이 5월 30일입니다. 31일입니다. 5월의 마지막입니다. JBC수 시작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불법 인신감금 1158일째입니다. 58일째가 오늘 5월 31일입니다. 자, 제가 이제 우리가 이 지금 현재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뭐 여러 가지 이런 얘기가 체제 전쟁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체제 전쟁이다라는 말들. 자, 이런 와중에 있어서 뭐 2017년도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후 이 박정희 대통령이 그 해가 탄신 100주년이었습니다. 100주년 자체 우표 발행도 중단하고 또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 평가를 지금 완전히 이 부도덕한 인간, 뭐 유신 체제 독재자로 지금 계속해서 이 정권이 만들고 있고요. 나가가지고 지금 박정희 대통령 흔적 지우기에도 여념이 없습니다. 뭐 근자의 국회의사당 내 박정희 이 경판이라든지 또 뭐 광화문에 걸려 있는 또 현충원에 걸려 있는 각종 박정희 대통령의 어떤 유물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훼손시키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 사회의 좌파들은 이 김재규에 대한 이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 김재규는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 어떤 체제에 총을 쏘았고, 그리고 유신 체제를 종말을 시켰고, 나가지고 어떤 민주주의를 앞당긴 하나 열사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지금 이 보수파 자유파들은 발끈발끈하고 있지만요, 지금 계속해서 김재규에 대한 미화 찬양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일요일 날은요, 좀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될 문제. 김재규의 사건이 만약에 이 재심이 받아지고 뭔가 판결에서 민주주의를 위한 혁명이라는 어떤 그 평가가 나올 경우에는요, 대한민국 문 닫아야 됩니다. 이것은 뭐 좌우 논리를 떠나가지고 역사 자체에 대한 완전한 이 거꾸로 된 기술을 하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은 문을 닫아야 된다는 게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오늘은 아침 일찍 제가 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이 파일들이 있습니다. 파일들. 12.16 사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제가 대충 알고 있지만요, 제가 있는 파일들을 다 쭉 찾아가지고 나열해가지고 제 나름대로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하고 당시 재판 기록이라든지 또 김재규의 뭐 법정 정언이라든지 또 같이 가담했던 박흥주 대령 등 여러 이제 또 얘기들, 또 뭐 거기 오늘 이번 재심 청구했던 강신욱 변호사 등 또 그 법정에서 얘기했던 내용들 종합적으로 다 판결을 해봤는데요. 이 판단을 보면 전부 나름대로 제가 뭐 법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객관적인 판단, 어떤 공정한 판단을 저는 제 나름대로 할 수는 없겠지만, 이것은 명백한 이 대통령 시해를 하고 또 대통령 시해를 함으로써 국가 체제를 문란시키고 역사의 이 수레바퀴를 거꾸로 만들었던 장본인이 김재규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좌파들은 계속해서 김재규 평가 작업을 하고 있고, 또 이런 과정에 있어서 우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김재규가 뭐 재심을 하든 말든 그저 그냥 이제는 멀어져가는 것 같습니다. 이 멀어져가는 틈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역사체제 전쟁에서 이 정권은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가면서요, 어느 순간에 우리도 이제 그게 길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길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어떻든 말든 관심이 없다라는 쪽으로 많이 기울어지는 것 같은데요,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구호로서 박정희 대통령을 외치지만 정작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저는 평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 자체 좀 저로서도 답답하고 한심합니다. 그뿐만 아니겠습니다. 지금 이 칼기 사건, 김현희 사건 관련해 가지고도 저들이 지금 새로 이 김현희 사건을 들여다보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역사에 큰 물줄기의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기록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김현희 사건 이 재판 기록도 제가 그거를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 관련해 가지고 뭐 모르겠습니다. 하늘이 저한테 거기에 대한 방어막을 줬는지 뭐 어떤 건 모르겠지만 자꾸 저들이 지금 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반하는 그런 것들이 제가 자료가 막 톡톡 튀어 놓으니까요. 뭐 대응을 해봐라 이런 말 뜻인지 아니면 어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이 진실 측면에서 12.6 사태 관련해 가지고 김재규가 어떻게 박정희 대통령을 총으로 쏘았고 또 그런 과정들을 좀 시간 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좀 글로서 좀 남길 작업을 좀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11.6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재평가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들. 그리고 최근 들어 지금 이 JTBC에서 이제 이 김재규 관련해 가지고 육성 녹음이 있다 어떤 해 가지고 막 띄우고 있는데요. 이런 과정에 있어서 자꾸 이제 좌파 언론들이 김재규에 대한 평가의 목소리를 굉장히 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결코 이 문제를 가볍게 바라봐야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사실 저는 이 제 기성세대들, 제 위에 있는 세대들이 좀 원망스럽습니다. 원망스러워요. 또 박정희 대통령 관련해가지고 뭐 이 주변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또 원망스럽습니다. 그 원망이 뭐냐면 뭐 했습니까? 뭐 했어요? 예전에 이제 남산의 부장들 영화가 개봉될 쯤이죠. 뭐 제가 작년 이맘때쯤 됐습니다. 작년 이맘때쯤 돼가지고요. 남산의 부장이 이제 작년 말 연말에 개봉이 된다 이래 돼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마 이 개봉이 이 박정희 대통령 죽이기로 이어갈 것이다. 그리고 김재규에 대한 재평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사실 그 제가 이제 제 중앙일보 선배하고요. 같이 그러면 이 김재규가 어떤 인물인가에 대한 하나의 좀 이 책을 내자 해가지고 제가 기꺼이 동참을 같이 하게 하면서 그때 이제 이 합수부에 있었던 80년대 합수부에 있었던 분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들을 좀 만나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얘기를 좀 들으려고 했는데요. 전혀 나서지 않아요. 그리고 또 많이 작고하고 돌아가셨고 또 김재규에 대한 기존적인 그 자료가 없습니다. 답답하더라고요. 하다가 중도에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책을 내고 새로운 것을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면요. 새로운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새로운 내용이 없고 뭐 주변인들도 뭐 기억이 안 난다. 잘 모르겠다 그러고 그래서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을 만나게 해주겠다 이래 되는데 뭐 전두환 전 대통령도 뭐 이래 찰피하면서 못 만나고 뭐 이런 과정을 이제 우리가 이제 했는데 자 그런 걸 본다 그러면 지금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이 정도까지 왔다 그러면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박정희 대통령 기념 재단이뿐만 아니라 뭐 민족 중흥회라든지 여러 가지 또 박정희 대통령 관련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상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를 이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는요 반대급부 쪽으로 이 관련 박정희 대통령의 사상 업적을 알리는에도 불구하고 안 합니다. 사람들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계속해서 젊은 세대들은 정규직 교육받은 세대들은요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자 유신 독재자라고 자꾸 그렇게 이제 몰아가고 있고 또 유신 독재자의 딸 박근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의 프레임에 가두는 형식이 되는데요. 지금 박정희 대통령을 추모하는 모임이 보면 가면 단체에 가면요 전부 다 나이가 죄송하지만 70 이상들 80대들 이런 분들 뿐입니다. 이런 분들 뿐인데요. 또 그런 분들이 그 자리에 집착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젊은 세대들이 알리기 위해서는요. 우리 세대에서 젊은 세대분들에 대한 박정희 대통령이 알려야 되는데요. 제가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거기에 박정희 대통령 관련해 가지고 각종 그 참여하는 면면들 보면요, 전부 다 올드보이입니다. 그 사람들 뭐 합니까? 앉아가지고 예전에 내가 이랬지, 박정희 대통령이 이랬지, 서로가 어떤 자의적인 얘기만 나누고 그런 모습인데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 작업들이 뭐 게을리 한다 이런 건 아니지만요, 뭔가 세대 교체가 돼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세대의 어떤 지지하는 그 어떤 모임 단체와 지금 현재 우리 사회는 너무나 괴리가 되어 있습니다. 7, 80대들이 그걸 주도하고 이제 있는데요. 어떻게 여기에 3, 40대 층들이 들어와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특히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승만 대통령 학당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많은 젊은 사람들이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정신을 이래 강의도 듣고 또 이 얘기를 나눕니다. 또 이승만 학당, 이승만 어떤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어떤 그 교육 시스템들을 만드는데, 박정희 대통령은 하다가 많은,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도 없고 이렇게 했지만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통령에 대한 지금 이 상암동에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이 재오픈했습니다. 재오픈했는데요. 이 내용이 이제 작년에보다 지금 올해가 더 이제 이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한 2번 가봤는데요. 지금 박정희 대통령이 기념관이 재오픈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 보수파들은 그 재오픈된 걸 모릅니다. 몰라요. 모른다는 것은 관심이 없다는 거와, 두 번째는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이 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려야 되는데도 알리지 않는다는 얘기들. 도대체 저는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제가 지금 50대 중후반 사이 나이인데요, 이때 제가 이제 이 박정희 대통령 세대에서 끊겨버리면요, 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완전 이 50대 층에서는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그리고 40대 층에 사라져버리는 중간 사다리층이 치워지는 꼴이 되는 겁니다. JBC 방송 제가 뉴스가요, 계속해서 이제 초창기 출범할 때부터 박정희 대통령 뒤에 사진을 걸어놓고 또 박정희 대통령의 사상 업적을 이야기하면요, 남들보다 제가 미친놈이라고 그래요. 처음에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놀라워하더라고요. 박정희 대통령 주변 인물들 또 각종 재단 단체에서 야 정말 용기 있는 방송을 한다라고 했지만 이제 그 자체도 이제 끝나고 흐지부지 되는 거예요. 제가 방송할 때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뒤에 옆에 사진을 걸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대한민국의 보수파의 전통의 가치는 바로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그 연결고리입니다. 그 기본이 베이스가 있어야만요. 근데 그 베이스 자체를 무시한다는 것 자체는요, 대한민국 역사 체제를 무시하는 거나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 체제 전쟁의 또 다른 한편의 도발이 지금 김재규의 이 유족들의 이 재심 청구로 지금 이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저는 그런 시각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 전부 다 좀 우리 사회가 보수층들은 박정희 대통령은 뭐 욕심들이 많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그 재단에 가도 전부 다 나이 많은 분들이고, 박정희 대통령 재단도 마찬가지고요. 또 박정희 대통령과 이승만 대통령 각 재단에 서로 양발을 거쳐놓은 분들도 많고요. 이게 뭡니까 그 사람들요. 저는 이 어떤 조직이라는 것은요, 꿈틀대야 됩니다. 그 조직은 그냥 있는 조직, 그 조직에서 사람들 모여가지고 복덕방이 되면 안 됩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기성세대들이 그런 조직들을 복덕방식으로 운영했다는 건 사실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 뭐 박정희 대통령의 추모식 가다 보면요, 애국가 같은 경우는 1절부터 4절까지 부르는 게 당연한 겁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안 부르고 1절만 부른다. 왜 안 부릅니까? 시간이 없어서 그럽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부르는 게 시간이 없어서 그렇다. 이런 소리 들으면요, 되겠습니까? 이 기본 이게 어떤 이 전체적인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는데도 여전히 거기서 있습니다. 있고 거기에서 참 그런 여러 가지 보면요,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그 어떤 뭐 보면 저도 이제 어떤 장소에 가면 제 비슷한 이래 나이 또래가 있으면 서로 대화가 되는데요, 나이 80대 있는 이런 분들하고 앉아가지고 대화하면요, 예전에 우리는 그랬지라는 이런 하나의 전설 따라 삼천리 듣는 거기 때문에 썩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뭐 제가 그런 어떤 전설 따라 삼천리 들으러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으로 지금 째보면 이 지금 좌파들은요, 박정희 대통령 일가의 몰살을 시키는 겁니다.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박정희 대통령 지금 현재 유족들은 뭐합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임신 감금돼 있지만요, 그 박근영 씨라든지 박지만 씨라든지 그분들은 많은 사람들입니까?
나는 이 굉장히 그렇습니다. 전에 이제 뭐 이런 박지만 씨에 대해서 비판적 방송도 하고 또 뭐 했는데요. 그 박지만 씨 같은 경우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앞장서고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한계입니까? 건들지 말아야 됩니까? 왜 건들지 말아야 됩니까? 건들면 거기에 대해서 유족들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에 지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역사의 체제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어떤 전체적인 가오를 다 짓밟히느냐 안 밟히느냐 그 과정이 있는데 그것이 뭐 유족이기 어떻고 폼 잡고 어떻고 기침지고 짚고 앉아가지고 아 그렇지 어떻게 한숨만 쉬고 이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 이런 거 방송하면요 사람들 잘 안 봅니다. 정말 저거 뭐 또 구실딸딸하는 그런 방송하고 박정희 대통령 맨날 박정희 대통령 뒤에 사진을 붙이고 박정희 대통령 사진을 띄고 방송에 나가지만요 저는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어떤 업적 평가 이 자체에 대해서 보수파가 냉철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입장 정리가 되지 않으면요 대한민국 전방 문 닫아야 됩니다. 문 닫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김일성과의 체제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 체제가 바로 자유시장 경제의 도입 아니겠습니까? 근데 김일성은 뭘 했습니까? 김일성은 바로 좌파 민중민주의로 공산주의로 감으로써 북한 경제라든지 삶에 우리가 완전 역전을 시켜버렸지 않습니까? 이런 구도에서 김일성에 대한 반공에 대한 어떤 박정희 대통령 확고한 신념 의지들 이런 과정이 오늘날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는 기초와 기반을 닦은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한 20년 전에 이제 김재규가 어떤 묘지에 어떻게 묻혀 있는가 해가지고요. 제가 제일 처음 먼저 그 김재규 묘지를 찾아내가지고요. 제가 그 특정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경기도 이 분당에서 강주로 넘어가다 보면요. 오폴이라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 옆에 보면 이제 공원 묘지가 있습니다. 그 공원 묘지 그 꼭대기층에 김재규 묘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재규 묘지 찾아 올라가가지고 찾아갔는데요. 가니까 뭐 김재규 묘지도 훼손된 게 있지만 거기에는 그래도 이 김재규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끊임없이 왔다 갔다 했는 흔적들이 있더라고요, 당시에. 그래서 뭐 열사 김재규 그 묘비에 또 이런 뭐 산문시도 적혀 있고 해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이 김재규 이 사건을 보면서 기를 보면서 언젠가는 김재규가 이 대한민국 사회에 다시 망령으로 돌아올 것이다라는 얘기들. 어릴 때 사실 뭐 학교 다닐 때 저희 이름이 김재규라는 이름이 같은 학교에 있었는데 그 김재규라는 애 자체가 그 이름까지 개명하려고 얼마나 그 김재규라면 우리 사회에 무조건 역적 배신자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했던 그런 인물이라고 지금 묘사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김재규가 지금 다시 열사로 되살아나는 모습을 보면서요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혼란스럽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우리 사회가 참 이 좌파들이 우리를 지금 지배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저는 지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김재규 이 재심 청구했던 이 문제들은요. 그래서 이제 11.6에 대한 역사적, 사법적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 내란 목재 살인죄는 무죄라는 이제 그 이유로 법원에 재심 청구했습니다. 내란 목재 살인죄는 무죄다라는 그런 희귀망측한 얘기입니다. 재심이 개시가 되면 이제 박정희 대통령 정권을 막는 역할을 했던 또 이 11.6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하겠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재심이 받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에서 이제 이 재심을 같이 이제 진행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유족들이 이제 이에 대해 가지고 지난 26일 날 서울고법에 재심 청구를 내면서 이제 시작됐는데요. 그래서 이 재심에 대한 것들은 궁극적으로 이 판결이기보다는 역사적인 평가들 그리고 새로 발굴된 당시의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11.6을 이 역사로 해석할 수 있다는 의미. 역사로 해석하겠다. 역사의 체제에서 11.6을 판결을 받았지만 역사의 의미에서는 김재규의 이 어떤 시해 사건이 혁명이라는 것들을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재규에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김재규 여동생이 대리해 가지고 이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이제 재심 근거 핵심 근거로 이제 최근 발견된 녹음 테이프, 빠스유비 이 녹음 테이프 자체 지금 JTBC 좌파 방송에서 그 녹음 테이프를 딱 틀고 그리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또 김재규 여동생이 함께 또 해가지고 새로 이 녹음 테이프에 관련해 가지고 또 이걸 재심 만들어냅니다. 이게 짜고 치는 거거든요. 이거는요.
이미 이 노검 테이프에 대해서는 이들이 면밀히 검토하고 이 사건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맥락을 다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보안사령부가 쪽지 재판을 통해 가지고 재판에 개입한 사실이 해당 녹취에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공판 조서 역시 당시 발언 그대로 지키지 않고 약간 입맛대로 적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재판의 적법성 문제를 지적했다. 그리고 또 대법원 상고 기각 당시 내란 목적 혐의에 대해서 8대6으로 대법관 의견 대립이 있었다. 그래서 재심을 다툴 여지가 충분히 근거로들고 있다. 이 대법관 회의 어떤 이 상고에서 8대6에 대한 의견 대립, 이 의견 대립 자체는 아니거든요. 어차피 다수결에 의해서 판결이 내려간다 그러면 이것은 의견 대립이기보다, 근데 의견 대립이라고 해가지고 양비론적 시각으로 몰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당시 열람 금지 조치된 판결문은 이제 뒤늦게 공개가 됐다. 이 판결문에는 소수 의견으로 김재규가 내란 목적을 가졌음을 입증할 수 없고 우발적 살인으로 봐야 한다. 판단이 있었다. 우발적 살인이다라는 것들. 당시에도 이제 좌파 성향의 대법관이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당시 이 우발적 살인으로 봐야 된다. 이 대통령을 시해했던 이 자체를 우발적 살인이라고 보고, 그리고 총을 들고 들어가겠던 우발적 살인이라고 보고, 김재규가 만약 우리가 지금 판단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사안에서 역사적 사항들에 대한 잘못된 왜곡된 심을 주시다. 그래서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이제 유죄 판결이 난 사건에 대해서 재판을 볼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제시하고 있는데요. 유족들은 그 근거로 바로 이제 녹음 테이프, 또 이 판결문에 증거된 이 완결 판결문에 증거된 서류 또는 증거물 확정에 의해 가지고 또 위조 또 변조된 것이 됐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그런 이유를 들어가지고 재심에 대한 목적성을 지금 부연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재판 과정에서 또 김재규가 고문 등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도 이루어졌다라는 분들, 고문에 의해서 자백 이런 것들은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건 거짓 자백이다. 그래서 이 김재규에 대한 고문 불법 행위 역시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지켜나가는데요. 그래서 또 이제 이 당시 이 김태원 당시 중앙정보부 경비원이 이제 녹음 테이프에 등장하는 내용들입니다. 다른 취조실에서 비명 소리가 들리고 수사관이 꽃갱이 자료를 들고 다니는 위협적인 어떤 분위기가 있었다라는 것들, 이런 얘기들이 이제 고문에 의한 간접적인, 김재규도 그런 고문을 당하지 않았겠느냐라는 이제 이런 것들을 새로운 증거 자료로 이제 첨구를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증거물의 허위성을 입증만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에 대한 이 아니다, 이건 아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 대한민국 이 우파들 중에서 여기에 대해서 당신 내가 김재규 재판에 관련해 가지고 김재규 사건 기록을 담당해 내가 누구고 나 이건 아니다라고 이제 못 나서지 못하는 거예요. 못 나서는 이유가 기억력도 헤매라면 아니고, 지금 40년 전이니까 그분들이 지금 많이 죽었고, 저도 이 사건 관련해가지고 추적하려고 최근 들어 이제 사람들 만나는데요. 전부 다 나이가 오래된 분들이고 기억도 안 난다고 그러고 피하고 이러는 과정이에요. 이런 과정에서 이제 우파의 좌파의 시퍼런 그냥 이런 하나의 역사 체제에 대한 변경시키려는 젊은 세대들의 변호사들이 눈을 띄고 설치고 하다 보면요, 이것은 그냥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저는 그래 봅니다. 그래서 재심 청구에 대해서 이제 이 김재규가 남긴 말이 있습니다. 김재규가 남긴 말이 뭐냐면요, 일단 대법원까지는 내가 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늘의 심판인 제4심에서는 나는 이미 이겼다라는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시신위에 올라서서 또 대통령이 되고 싶지 않다. 본인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유신 체제의 어떤 이 변화와 어떤 박정희 대통령의 어떤 그 장기 집권을 독재를 막기 위해서 저질렀다라는 것들. 그렇기 때문에 이 김재규에 대한 인물에 대한 역사적 논의 수준, 또 이 얘기 자체를 보다 더 이제 좀 이래 정리해야 된다 이런 건데요. 저는 이 김재규 자체 재판 제가 나왔던 기록들을 오늘 아침 새벽부터 그걸 제가 한번 봤어요. 오늘 방송에서 이런 내용들을 좀 전해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봤는데요. 김재규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팩트가 없습니다. 팩트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김재규는 자기 어떤 이 총을 들었던 이유에 대한 항변하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있는 게 있습니다. 녹취록과 관련한 부분들과 또 녹취록이 아닌 실제 수사 자료에서 나온 내용들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고 있다. 언어의 차이다. 아다르고 으다르는 게 한국의 특징인데요. 그래서 아다르고 으다르는 차이점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 그리고 김재규는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 단독으로 12.6을 계획하고 실행했을 뿐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야기하는데요. 그 김재규가 지금 단독으로 그 자체로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 또 살상하지 않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이유들. 그리고 신군부가 이야기했던 것은 바로 이 김재규 자체의 폭동 내란 이 자체를 그냥 신군부의 얘기다. 전두환의 얘기다. 김재규는 이 전두환을 상당히 이뻐하고 또 했는데 전두환이가 자기를 그렇게 할 줄 모르겠다. 뭐 전두환이는 씹어먹고 싶다라고까지 이제 본인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변호인하고도 이야기한 그런 후일담이 전해지는데요. 뭐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이제 또 전두환도 미워하지 않겠다. 뭐 당시 전두환이 합동수사본부장으로서 또 겸사령관으로서 또 전두환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들이고 그런데 그래서 일단 그 김재규의 어떤 1심 대법원까지 이르기까지는 이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정을 쏘았다. 뭐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 11월 결행했던 주장을 펼쳤다. 이게 이제 핵심 근거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게 이 그 법원이 이제 유죄의 청구를 받아들이면 재신이 개시되면 바로 내란을 일으킨 반역자인지 아니면 독재를 종식하고 민주를 앞당긴 인물인지 재평가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이에 대한 것들에 대해 이루어진다면 우리 사회는 큰 파장이 일어날 것인데요. 그런데 저는 항상 앞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이 김재규의 어떤 평가를 올라가는 것들에 대해서 막을 수 있는 우리 사회가 막을 수 있는 지금 현재의 시스템에서 지금 현재 7, 8, 90대가 축축되어 있는 박정희 대통령이 이런 있던 그 추종 세력들 가지고는요. 이 내용들을 저는 이길 수 없다고 봅니다. 이길 수 없다고 봐요. 결국은 자유파가 보수 정권을 다시 되찾지 않는 한 계속해서 박정희 정권 태어나지 말아야 될 정권, 이 박정희 정권과 또 전두환 정권, 또 뭐 노태우 정권에 이르기까지 태어나지 말아야 될 정권으로 지금 딱 그 프레임에 가둬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두환 신군부가 정권장을 위해서 김재규의 내란죄를 적용했다. 그리고 박정희 사살 동기의 의미, 또 신군부의 수사의 재판 개입 여부에 대한 이것들을 집중적으로 이제 밝혀낼 계획인데요. 그러면 또 그 관련된 정언들 쓰고 또 쓰고 왔다 갔다 할 것이고,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자체는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과거에 대한 것들을 이루어지고 또 지금 이 현대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지금 전교조들이 학생들을 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전교조 문화를 받았던 애들 자체는 지금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하면요, 유신 독재자 그리고 그 사람은 이 친일파라는 개념이 딱 자리 잡혀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하나의 이 국민들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업적 평가를 그렇게 바라본다 했을 때면요, 법도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다. 그 법의 해석이 바로 시대 정신을 반영한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제기할 것 같다고 봅니다. 저는 이 박정희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배고픔을 없앴던 그리고 하면 된다는 정신으로 이렇게 하고 세계의 어떤 조롱을 딛고 중화공업을 키워가지고 경제 도약을 이루었던 아주 훌륭한 대통령입니다. 오늘 예신에서 G7 회의에 한국을 초대하겠다. 한국을 불러들이겠다. 이제 우리나라가요, 이 G7에 들어갈 정도의 이제 그 이상을 가졌다. 이거는 그 이유와 원인은 바로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19 관련해가지고 전 국민 의료보험 실시 혜택, 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주민등록증이 만들어지고, 이런 사회적인 우리 대통령에 대한 그 업적은요, 전 세계도 놀라고 전 세계도 박정희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배고픈 대한민국이 오늘 세계 국민소득 3만 불 이상 올라가는 나라가 됐다. 전 세계 10위 경제권에 들어가는 나라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을 초대하겠다라고까지 그런 얘기들, 이것은요, 대한민국의 위상이 오늘날 그냥 그저 이루어진 게 아니다라는 것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것들은 좌파들은 소위 이 독재의 딱지를 붙이고 친일의 딱지를 붙이고, 그리고 해방 70년은 친일과 변절자를 위한 조국이었다, 이런 식의 어떤 역사관을 상징하고요, 한국 좌파의 현대사 죽이기는요, 이것은 완전히 몰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문재인 정권의 이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죽이기는 북한과의 연방제로 가기 위한 거대한 역사 공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이 자유를 삭제한 헌법 개정안을 낸 데 대해서도 지금 그런 것들이 우리는 지금 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유라는 또 국방백서에도 한국은 우리의 적이라는 문구까지, 북한이 이제 우리의 적이라는 문구까지 삭제됐고, 이런 일종의 이런 업그레이드 되는 과정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을 방치하면 결국 이 대한민국은요, 한국민이 피땀 흘려 이룩했던 성공의 역사가 송두리째 말살되고요, 그 자리를 이 지구상에서 가장 실패한 전체주의 왕국인 이 김일성 1대 3대 김정은 역사 체제로 변형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제2의 이 좌파들의 건국 음모, 이게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관련해 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이역과 업적들을 우리가 개성 발전시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들은요, 그러든 말든 이러든 말든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라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이 업적, 거기에 따른 어떤 평가, 이것은 우리 후손 대대에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나아가가지고 저 역시 지금 이 박정희 대통령 관련해 가지고는요, 새로운 소식이 있고 또 관련된 중요한 이 정보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제가 뉴스를 통해 가지고 좀 알려드리고 막 그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현재 미국이 이제 흑인 사망 사건 관련해 가지고 지금 폭동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에는 이 흑인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툭하면 불만을 제기하고, 제가 미국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요, 저 흑인들 저것들 완전 저 일자리 없는 저것들 불평불만하고요, 늘 이거 하고. 그러니까 한국의 좌파 쓰레기들과 미국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미국에 있는 흑인 쓰레기들하고는요 일 똑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트럼프 같은 경우는 군 투입하겠다, 너희들 이 폭도다 폭도, 강경하게 대응하지 않습니까? 이 강경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 정부 시절에서도 촛불 저 집회를 일으켰던 자들을요 강력하게 대응을 했으면요 지금 이렇게 상황이 됐을까? 저는 그래 봅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에 있는 분들, 깜둥이들, 죄송합니다, 깜둥이라는 표현을 해서 그렇지만요, 정말 저들은 이 밥만 처먹으면, 빵만 처먹고 놓으면 불평불만하고 데모할 걸 찾고, 그 뒤에서 국지파들이 배후 조종하지 않습니까?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좌파들은 어떻게 하면 편안히 있다가 불평 제기하고 불만 제기하고 그 속에서 돈을 뜯고 삥 뜯는 그것만 연구하는 애들. 그러니까 이 흑인들의 어떤 이 구조와 저는 한국의 좌파의 구조가 같다고 봅니다. 우리가요, 미국에서 흑인이 이래 경찰이 죽인 건 잘못됐습니다. 그 경찰 패죽여야 되죠. 그건 맞죠. 하지만 그 자체는 법으로 다스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잘못된 판단을 해가지고 거기서 기소를 시키면 그만이었습니다. 기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죽은 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책임지라, 트럼프가 책임지라, 트럼프가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어떻게 책임을 져요? 그리고 그 죽은 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마치 미국 사회의 어떤 전체 변화를 이끌어 가려고 하고, 그런 변화에 대한 것들을 모두 송두리째 또 바꾸려 하고 있고, 그것은 뭐냐면 트럼프 퇴진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이 미국의 자유파에 대한 퇴진 운동을 펼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지금 지켜보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또 이제 미국에 있는 교포분들하고도 얘기를 나누면 했지만요, 똑같아요. 한국의 좌파나 미국의 그 흑인 그 시민문화를 주장하는 것들이나. 그러니까 이 전 세계에는 그런 골치 덩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그런 상황도 우리가 예의주시해 볼 필요도 있고, 특히 제가 이제 그집 방송했던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이 관계, 또 이런 와중에 있어서 지금 역사에 대한 새로운 평가 작업들, 그리고 21대 국회가 이제 30일 날 어제부터 출범했지만요,
실제는 이제 월요일부터 내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국회가 떠들썩할 것이고, 또 국회에 또 인사로 다니는 개쓰레기들요, 또 의원님 축하합니다 해가지고 막 그 국회가 내일부터는 또 엄청나게 바쁠 것 같고, 특히 이제 이 조원진 우리 공화당 대표는 국회의원에서 이제 전 국회의원 이제 이로 이제 신변이 이제 바뀌었고, 이런 와중에 있어서 이제 우리 공화당은 국회의원이 한 명이 배출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 우리 공화당의 어떤 자유민주주의 정신들, 또 우리 공화당의 어떤 그 진실과 자유 투쟁하는 그런 모습의 어떤 정당으로서도 다시 또 변모해야 되고, 또 그 속에 있어서 이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지금 이제 많은 분들 보니까 뭐 워크숍 가고 뭐 토요일 일요일 사람들 만나가지고 이야기 나누는데요. 뭐 그 이야기 나누는 거는 뭐 각자들이 이제 알아서 판단하는 거고요. 그러면서도 그냥 먹고 마시고 만남의 어떤 그 의미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의 사상적 교육들을 좀 받고 좀 무장을 하느냐라는 것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면요, 새로운 또 전환점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자, 오늘 5월 31일 5월의 마지막입니다. 내일부터 6월 1일이고요. 그리고 JBC 뉴스가 6월 2일부터 화요일입니다. 6월 2일부터 그동안 이 방송 제재받았던 게 중단된 게 풀립니다. 그래서 이제 6월 2일부터는 JBC 뉴스는 예전에 JBC가 그 채널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겁니다. 그래서 JBC 다 뉴스는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라이프, 그 다음에 헬스, 또 이 문화, 예술, 뭐 또 여행, 이런 일상적인 생활의 어떤 그 내용들을 담는 방송으로 좀 변모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JBC 뉴스는 정치, 경제, 사회, 우리 각계 각층의 다양한 얘기들을 또 얘기하고, 또 가급적이면 거기에 맞는 분들을 또 초대해가지고 앞으로 그런 이런 얘기도, 전문가의 얘기도 좀 들어보고요. 특히 또 여러분들 중에서도 방송 출연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언제든지 제가 마이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제 사무실도 좀 오픈하고 새롭게 좀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서도 출연을 원한다, 와서 나도 얘기 좀 하고 싶다라는 분들이 있으면요,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JBC 뉴스는 제 혼자 만드는 것보다는요, 여러분들의 후원, 또 여러분들의 지원, 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런 방송으로서 자유, 보수, 우파 정신을 지키는 방송으로서 거듭 앞으로 한 발짝 내가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요일 날 제 방송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